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무시를 당하고 와요. 따돌림을 당하고 옵니다. 표정이 안 좋죠? 뭔가 있구나 싶죠? 그때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너도 똑같이 하지. 그냥 무시해버려. 걔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오해한 건 아니야? 자,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다 들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안 바뀌죠? 오늘 하루는 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 또 똑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먹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시당하고 왔을 때 부모가 진짜로 뭘 해줘야 하는지 그 핵심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아이가 친구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생 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놀려요. 비웃고 무례하게 굴어요. 은근히 따돌립니다. 나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친구 옆을 안 떠나요. 오히려 비위를 맞춰요. 눈치를 보고 기분을 살핍니다. 뭘 사서 갖다 주기도 해요. 자기를 무시하는 애한테요. 엄마는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너를 무시하는 애한테 왜 그래? 왜 매달려? 자존심도 없어? 이해가 안 가죠? 어른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해요. 근데 잠깐만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른인 우리는 안 그래요?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가 있어요. 무례하게 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쩌지를 못합니다. 웃으면서 맞춰주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부하 직원인데 윗줄을 잘 탄 거예요. 나를 은근히 무시해요. 근데도 내가 어쩌지를 못해요. 왜요? 네, 여러분 잘못했다가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물질적인 손해. 내 처지가 잘못될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게 있으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게 있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도 똑같아요. 이 아이도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왜 매달리냐고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시키세요. 이럴 땐 이렇게 받아치라고 알려주세요. 워딩을 딱 정해서 그대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해. 한 번 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해. 이 대본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요, 이거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안 먹혀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친구 옆에서 그 말을 해낼 깡다구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대본을 줘도 못 읽어요. 집에선 연습이 되죠. 근데 막상 친구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져요. 가슴이 쿵쾅 쿵쾅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결국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와요. 그리고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할 건 대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아이 마음에 깡다구를 먼저 심어줘야 돼요. 힘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 말도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말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례함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소외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례하게 대하는 그 무리에서조차 빠지는 거, 소외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 무례함을 계속 견디다가 아이가 안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야. 나는 인기도 없는 애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존감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잠깐.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는 어리지 않아요. 아이는 이미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계를 학습하고 있어요. 6살만 돼도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아이도 다 느낍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자, 그럼 아이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아이들 세계는 사실 정글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애가 위에 있어요. 리더십 있는 애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인기 있다고 리더십 있다고 그 애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중에 악질도 있어요. 은근히 면박을 줍니다,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자기가 친구를 판단해버려요. 쟤는 좀 별로야.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밑에 따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맞아! 하면 밑에서 맞아 해요. 우두머리가 한 명을 낙인 찍으면 다들 그 판단을 따라가요. 왜요? 그 애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요. 자기도 찍힐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렝게티예요. 그냥 정글이에요. 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는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더러워지는 감정이 올라와요. 사람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그 감정.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친구죠? 우두머리 리더. 자, 근데 왜 더러운 감정은 우리 아이가 느껴야 돼요? 잘못한 건 걔인데 왜 우리 아이가 그 감정을 짊어지고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무리에 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어야 완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감정을 자기가 떠안고 사는 거예요. 자,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친구를, 내 기분을 남이 정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할게요. 그 못된 무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 바뀌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뀌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이걸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것들끼리 모인다. 밝은 마음은 밝은 마음끼리 모여요.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마음끼리 모이고요. 가치가 다르면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고 빛이 되려고 사는 애랑 남을 깔보고 사는 애랑 애초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진지하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어떤 친구랑 살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좀 불편해도 그 무리에 끼어서 안전하다고만 느끼면서 살래? 아니면 한 명을 사귀어도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래? 내 슬픔도 같이 이야기하고 내 기쁨도 같이 축하해주는 친구, 이 가치를 아이가 스스로 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깡다구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 자기가 당한 게 억울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해도 킹 받는 거예요. 내 삶을 앞으로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더 이상 남 따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친구에게 선택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멋진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후자예요. 이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대본이 필요 없어져요. 자기가 정한 가치니까 자기가 지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더러운 감정이 있죠. 그것도 아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건 잘못된 관계에서 올라오는 신호야. 네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잘못된 사람은 그 친구지.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 감정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걸 알면 아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배울까요? 위에 소리가 말한 것들.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다 배울까요?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친구를 만나고 와서 맨날 욕하고 뒷담화해요? 야, 걔 진짜 별로더라. 야, 얘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아니면 친구 얘기를 좋게 하고 친구가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힘든 일 있을 땐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풀까 같이 이야기해줘요. 아이는 그걸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자신의 친구랑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그 성숙한 모습을 보고 아이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부모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또 어른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끼리는 사이가 다 좋아요. 근데 애들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서로에 대한 진짜 존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존중이 없으면 아이들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존중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잘하려고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잘한다고 인정받고 못한다고 무시받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시작점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뭐예요? 남들처럼 잘하는 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장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꾸 남으로 잡아요. 내가 쟤보다 잘했나 못했나,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비교는 같은 대상끼리 해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논문을 써도 비교군은 항상 같아야 해요. 비교군이 다르면 그 논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요?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그래서 창틀에 여러분 먼지 쌓이는 거 보셨죠? 아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쌓여요. 그렇게 어제보다 먼지만큼만 쌓여 있으면, 자랐으면, 성장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이걸 아이한테 알려주면요, 옆 친구랑 비교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자기 속도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가 무시당하고 왔다고 엄마 아빠까지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상황을 빨리 바꿔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못 바뀌어요. 왜요? 둘 다 불안하잖아요, 지금. 아이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정된 부모만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친구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고 그대로 사는 부모요. 그런 부모는 아이가 무시당하고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지금 너한테 필요한 과정이야. 이럴 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단단해지면 아이도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100명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1명 정도가 나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1명은요.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98명은 솔직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다 경쟁자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냉정하게 들리죠? 근데 이걸 알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나를 깎아먹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 무리에 매달릴 이유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줘야 해요. 남이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자리에서요. 자, 그럼 진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부모님, 본인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세요? 아이는 결국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나는 친구 욕을 하며 사는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사는지, 나는 흔들리는 부모인지 단단한 부모인지, 거기서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절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친구 관계라는 정글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부딪히고 살아요. 더 많이 오해받고 더 많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 행동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이걸로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바뀌어야 할 건 아이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부모가 뭘 먼저 바꿔줘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다루는 줌 특강을 제가 엽니다.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줌 특강이에요. 아이의 행동을 쫓아다니는 육아 말고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는 육아, 그 방법을 깊이 있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 이야기네 하셨다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